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과정 1의 36쪽 이해내부터 하겠습니다. 교재를 잘 보시고 설명을 잘 듣고, 자, 여기 손 칠판을 잘 보시고, 첫째는 설명을 잘 듣고, 눈으로는 칠판을 잘 보고 귀로는 설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의문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해야 공부를 쉽고 빨리 할 수 있다. 끊기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나올 적에, 숨 쉬실 때 나올 적에 기운이 이렇게 굽이치는 모양인데, 이건 설이 여러 가지 설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는 정설은 조금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해내. 그 다음에 뭐 이리하여, 이해나 이리하여나, 뭐 주로 쓰기는 어조사로 쓰죠. 어조사내, 도시 어조사내. 어조사 내로 쓴다. 그 얼마부터 얼마까지 하기까지. 그래서 내지는 내지, 이 지자는 끝을 나타내는 건데, 끝을 나타내는 게 그게 내지.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그걸 나타낼 때 쓴다. 주로 어조사로 쓴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여자는 자기 부수고, 부수는 자기 부수고, 획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삼획이고, 쓰는 순서에 왼쪽, 오른쪽, 위에 삼획이고, 그 다음에 부수는 자기 부수고, 부수는 자기 부수다. 그래서 이건 여자가 원래는 어떻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양이니까, 무릎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 선이 이 위에서 아래로 돼야 되는데, 이 선을 옆으로 한 것은 바꿔놨을 뿐이다. 그래서 개념인데 정확하게는 이건 여자였죠. 여자요. 그 다음에 딸요. 정확하게는 니은에 하는 우리가 보통 여자 할 때는 두음법칙에서 니은이 이응으로 된다. 니을이나 니은은 두음법칙에서는 어떤 걸 앞에 갔을 때는 이응으로 된다. 그건 잊지 말고 반드시 이 글자를 쓸 때는 여로 쓰면 안 되고 녀로 쓴다. 독립된 글자로 쓸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자, 그러면 앞으로 나와 이렇게 이응으로 해서 여자 그런다. 딸, 큰딸, 첫 번째 딸 하면 장녀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장녀가 되니까 안 되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니은에 녀로 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자나 같은 말은 여자나 여인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여자, 그러니까 시집간 결혼한 사람들, 그걸 부녀 그러죠. 부녀. 물론 이 부녀는 뭐 부녀자 하는데, 부녀가 무슨 부녀가 있어? 또 아버지 부자 쓰고 딸 여자 써서 아버지와 딸 사이 부녀지간, 부녀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아내부, 이건 아비, 부부, 아버지. 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자, 이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자에다가 점을 2개를 찍으면 뭐가 되냐? 엄마가 된다. 왜? 이 여자가 점만 2개 찍은 것은 같은 사용 문자인데 이건 전만 2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로 된다. 그건 어미모자에서 다시 배우기를 하고. 불굴단. 이 불굴단은 단사란 말은 이렇게 붉은 그 모양의 광물체인데, 그 단사 모양인데, 붉은색을 원료로 쓰이는 어떤 주사, 광석 모양인 그런 주사를 캐는 광산인데, 광산이 있으면 그 터널 같은 그 입구, 그 구조물 모양을 해놓은 것을 본뜬 글자인다. 획수로는 하나, 필수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획이고, 그 다음에 부수는 가운데 있는 이 점이 부수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불동주 그러는데 주가 부수다. 불동주, 주가 부수다. 점주, 부가 부수다. 그래서 이건 그 주사라든가 단사 모양이 붓기 때문에 그래서 붉을단이고 주사가 붉은 색깔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했을 때는 자 붉은 마음 하는데 이렇게 단심 다시 말해서 일편 하나 그 다음에 조각 하나편 조각편 쪼갤편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일편 뭐 있어 단심 이랬을 때 한 조각에 한 조각의 붉은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한 조각 하나 마음이 하나라는 얘기죠. 오로지 한 마음 할 때 일편단심 마음심 붉은단인데 마음단으로 하면 단심 그냥 마음으로 하면 붉은 마음보다는 마음으로 하면 되고 일편 하나일 하나편 그러면 일편단심은 오로지 한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여기에 단심이 대표적인 낱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붉을 줄자에 써서 주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 잎이 붉은 거, 뭐 있어요? 단풍 할 때는 이 붉은, 나무 잎이 붉은 색깔이니까 단풍, 예, 이때 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쓰고, 목단, 꽃 이름이죠. 나무 이름이죠. 목단. 이럴 때는 목단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은 모란 이렇게 해야 된다. 모란 꽃 이름을 할 때는. 다음 대. 요거는 우선 하나, 둘, 세 회. 그 다음에 이건 자기 부수죠? 제부수다 이거예요. 큰데 부수는 제부수니까 큰 데가 부수가 되고. 자, 이걸 잘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인데, 어디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그럼 여기는 상형 문자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사 문자인 이를, 하나를 갖다가 하면 이건 뭘 나타내냐? 사람의 팔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팔은 팔인데 어떤 사람의 팔이냐? 다 큰 사람, 어른의 팔, 큰 사람의 팔. 이와 똑같은 자가, 비슷한 자가, 자, 아이자자에 이렇게 선을 하나 끄는데 그것도 팔이다. 그럼 아이자자에는 이건 머리가 되고, 이게 팔이고, 이건 몸통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건 다리고, 두 다리고, 이게 몸통이고, 이게 머리고, 이게 팔이고. 자, 그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팔을 벌리고,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이죠. 벌리고 서 있는 모양에서 사람. 그러니까 사람 대 또는 어른 대. 근데 다 큰 사람이니까 어른이니까 뭐예요? 크다. 그래서 큰데 위대할 때. 본래는 이게 본래이죠. 어른 대 사람 대가 본래의 뜻이죠. 그래서 근데 주로 이제 사람보다는 크다. 크고 작고 서로 반대되죠. 크고 작고. 조심할 건 만약의 경우 이거는 적을 쏘 작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보다는 이게 더 적죠. 적다 작다. 작다 적다. 작다 적다. 작다는 길이, 적다는 양을 나타냈을 때 그것만 다르다. 큰 사람 대인. 그렇죠? 힘이 세다. 가성의 힘이 강할 강 크고 강대하다. 힘세고 큰 나라 그러면 강대국 할 때 대국 해도 되고 가성의 크게 됐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뜻을 이루어서 이룰성이니까 크게 이루어서 됐다. 대성하다. 그렇죠? 낱말은 이건 꽤 많이 쓰겠죠.
크다는 소리로 하면 거대, 거대, 클 거, 클 때, 클 거, 큰 데에서 거대하다, 거대한, 거대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사자성어는 크다, 뭐가 그릇이. 자, 그릇 할 때 여기다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게 왜 계견이니까 그릇띠 있을 때는 계견이니까 점을 여기다 찍어줘야 된다. 늦을만이니까 해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뭘 이루었다, 이룰성. 그러니까 늦을만, 이루었다, 이룰성에서 큰 그릇은,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큰 그릇이니까 크게 될 사람은, 큰 인물은 사람을, 여기서는 대기는 사람을 나타내니까 만성, 늦게 이루어진다. 지금 많은 어떤 지식을 쌓고 교육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 뜻이 늦게 이루냐. 대기 만성이야. 그러니까 학문 같은 게 오랜 정진하고 매진을 해서 어떤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학문을 이뤘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우리는 대기 만성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다음 칼도는 한 회, 두 획이죠. 예, 칼도는 두 회. 그 다음 부수는 자기 부수예요. 부수로는 자기 부수니까 칼도 부수가 되겠죠. 예, 부수는 자기 부수다. 자기 부수니까 칼도가 되겠고. 자, 이건 무슨 칼을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칼 모양을, 칼의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그러니까 뜻도 칼도. 칼은 뭐를? 자를 수가 있으니까 자를 또, 물건을 자르니까 자를 또, 또는 없이 위험을 나타내니까, 칼은 우리가 이게까지 칼을 잘못 사용하면 몸을 벨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도. 또는 이게 낫처럼 생겼다 해서 낫도란 말도 쓰기는 쓰는데, 근데 칼도가 어떤 글자의 어디, 방, 오른쪽,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라 뒤쪽, 오른쪽이가 붙었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두 개로 변한다. 이것을 우리는 세워놓은 칼 모양에다 해서 선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이라든가 날카로운 리자라든가 열이라든가 했을 때 이렇게 변한 거, 이런 것을 칼도라고 그러죠. 저 모양이 반드시 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글자의 오른쪽 방에 붙어 있을 때는 칼 모양이 저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낱말, 집에서 우리 쓰는 건 뭐 있어요? 그 음식 같은 거 할 때 주방에 쓰는 게 식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그 과일 같은 것을 깎을 때 쓰는 걸, 그럼 뭐예요? 과일이니까 열매, 과자 쓰고 과도, 열매과니까 이거는 먹을 식, 열매과, 과도, 식도. 짧으면 단도, 길면 장도, 그렇죠? 단도, 장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운동의 한 단면을 쓰는 검도 할 때도 이 칼도자를 쓰고, 조심할 거는 반드시 참고할 것은 칼도가 어떤 글자에 오른쪽에 가서 붙으면 모양이 변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세워진 칼 모양처럼 된다고 해서 칼도.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거는 뭐예요? 어떤 구기 모양, 그 곡식의 어떤 분량 같은 걸 재는 되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모양. 그래서 이건 몇 회? 하나, 둘, 셋, 넷, 4회. 하나, 둘, 셋, 넷, 4회. 그 다음에 요 자체도 재부수죠. 부수는 여기부터. 그래서 이거는 뭐 말 같은 걸 곡식을 헤아릴 때 쓰는 긴 자루가 되는 말 모양이야. 말을 하려면 이렇게 자루가 손잡이 같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의 모양이다. 곡식을 재는 말의 모양을 본 뜻. 말, 곡식할 때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말이다.
되란 말도 쓰고 그러는데 구란 말도 쓰고 하는데 다 비슷한 말이에요. 별도. 여기서 별은 북두칠성 한다고 할 때 북두칠성 북쪽에 별이 국자 모양으로 7개가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죠. 자,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게 있는데 두석 한다든가 대두 한다든가 뭐 소두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거다 이거요. 소두, 대두. 소두는 적은 말, 대두는 큰 말. 자, 그런 때 쓴다. 근데 이 글자는 부수니까 어떻게 한다고? 다른 글자하고 합쳐서 합성어, 합체자가 된다. 만약에 벼, 곡식에다가 말을 넣어. 그럼 말로 어떻게 하냐? 곡식을 헤아려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지라는 게 돼지를 말지라는 거죠. 한 말 두 말 해야 담아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헤아리려 과정, 싹 그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뭐 한다, 되질한다 이거예요. 곡식을 이건 벼화, 곡식화니까 곡식을 말로 되질한다. 그래서 본래의 뜻은 되질하려. 그러니까 헤아리려, 과정료, 그 다음에 상료. 과거 시험할 때는 이걸 쓰고 과학이라고 할 때도 이거 쓰고. 근데 되질한 과정이다. 이건 잘못됐구나. 이거는 헤아리려. 되질하려는 쌀미자를 하고 말두자를 하면은 이게 되질하려. 쌀을 되질한다 해서 이게 되질하려. 이거는 과정, 과정, 과거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등급과라고도 하고, 등급과. 요거는 상료, 삭요. 그 다음에 헤아리려, 헤아리다. 이거 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다 돈 내면 돈을 줘야 되니까 요금이죠. 요율 가상에 그 어떤 물체를 만들 적에 필요한 거 재료 자료 할 때도 이 요자를 쓰죠. 그때 쓰는 거다. 이 주로 이 말두자는 글자 자체가 합쳐지는 것도 어떤 곡식의 종류하고 합쳐진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곡식의 종류하고 합쳐졌죠. 여기는 벼고 여기는 쌀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이 힘력 자체는 몇 번 지금 나왔는데 이건 상형문자죠. 획수는 하나, 두 얘기죠. 그 다음에 부수는 자기 부수니까 힘력 부수. 그쵸? 자기 부수니까 힘력 부수죠. 자, 그럼 이건 뭘 모양을 본떴다고 그랬어요? 쟁기 모양을 본떴다겠죠? 쟁기 모양.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뭐예요? 쟁기력이 돼야 맞겠죠? 그러면 쟁기질을 하려면 쟁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농기구의 일종인데 밭을 간다든가 땅을 파는데 필요한 거죠. 가는데. 그래서 그걸 하려면 힘이 드니까 노력. 힘이 드니까 힘력 또는 힘쓸력, 일할력, 부지런할력.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힘이 몹시 들어가서 힘쓰는 사람, 역사 이것도 리을이니까 앞에 가서 붙으면은 두 법칙에서 마찬가지로 이응으로 나온다 했으니까 역사가 되겠죠. 이 역사는 힘께나 쓰는 사람, 그런 사람 역사. 그 다음에 힘쓸로 힘쓸려 뭐요? 우리 노력하다. 이 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전부 이 글자가 되니까 가상에 물의 힘 하면 뭐예요? 수력, 불의 힘 하면 화력, 이 전기의 힘 하니까 전력, 그렇죠? 전기. 번개전이 아니라 전기전 써서 전력, 화력. 땅도 힘이 있으니까 지력이 있다 없다 할 때 지력. 이 역자는 엄청 많이 쓰죠. 우리 힘껏 막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린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달릴 주자 써서 역주했다 그랬죠. 역주.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자력으로 한다. 이때는 스스로 자가 아니라 몸자 자기 나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자력. 그럼 남의 힘을 하면은 뭐예요? 남의 힘을 하면은 달을 타 남 타자를 써서 타력. 남의 힘에 의해서 타력. 근데 타력은 잘못하면 뭐가 있어? 칠 타자 써서 치는 힘도 타력이 된다 이거예요. 어? 그렇죠? 공은 조심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건 부수니까 어떤 글자 합쳐진다 이거예요. 자, 힘쓸 노자 같은 거 이거는 뭐예요? 여자하고 손하고 하니까 이게 종노자라고요. 어? 종노, 노의 노. 거기다가 힘력자 하면은 이때 이거는 발음교니까. 그럼 뭐 힘쓴다. 그러니까 힘쓸 노자죠. 그래서 힘쓸 노, 일할 노. 그래서 뭐 노동을 하다든가 노력을 하다든가 이럴 때. 그 다음에 열십자에 힘력자 3개. 힘력자 3개 하면 하나, 둘, 3개니까 힘합할력.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힘합할력. 그러니까 그냥 뭐 몰라도 힘을 합쳤다. 그래서 무가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합쳤다. 화할력, 화할협, 그 다음에 도울협, 돕다. 그 다음에 뭐 서로 간에 합치다. 화한다. 협력할 협 할 때 쓰고.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다가 다롤, 이때 다롤은 뭐 고기용, 몸욕, 사람 몸. 이때 이건 발음교. 이건 으르른다, 협박한다, 이거. 그럴 때 쓰는 협이 되겠죠? 그래서 힘력은 부수기 때문에 어떤 글자와 합쳐서 합체자를 만드는데 많이 쓴다. 다음 털. 털 뭐? 자, 필수 하나, 둘, 셋, 넷. 부수는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부수죠. 부수는 자기 부수다. 그러니까 뭐야? 털모가 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도 부수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하고 합쳐서 쓴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이건 뭐예요? 털에 짐승이 털이 대개는 이제 짐승이 털이 많이 난 거니까 짐승의 털, 그 숭숭 돋아나 있는 털 모양을 본뜬 거죠. 그걸 보고 본뜬 거예요. 그래서 털. 자, 가늘다. 가는 털 모양. 그래서 털모, 가는 털모. 물론 풀 할 때 쓰기는 써요. 풀모. 수염하고는 조금 다르죠. 수염은 이게 수염이니까. 이게 이렇게 턱에 난 수염이니까. 수염 이자니까. 턱 수염 이자. 자, 그럼 우선 가늘다. 가늘다부터 보면 가늘다가 뭐예요? 가늘다. 가늘모에 가늘 세자를 쓰면 뭐죠? 모세관, 모세혈관, 모세, 세밀하다, 자세하다 이럴 때 모세. 근데 풀은 뭐예요? 그럼 불모 그럼 뭐예요? 털이 없다? 이건 털 아니다니까 없다. 털이 아니다? 이때는 풀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그런 땅을 뭐라 그래요? 불모지. 불모지. 불모.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모는 그 털이 아니라 풀로 하면 돼. 땅이 아주 그 질이 좋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땅.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 뭐예요? 불모지. 이 땅을 해서. 자, 그때 쓴다. 그렇기 때문에 털도 아니고 가늘다는 뜻도 아니고 풀이라는 뜻으로 쓴다. 그 다음에 털로 하면 뭐죠? 털로 옷감을 짰다. 모직. 모직이죠? 모직. 그 다음에 사람 머리털을 뭐라고 해요? 모발이라고 그러죠? 모발.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모발. 왜 그러냐면 이게 털발자니까 털발, 모발. 그래서 근데 그럼 가죽에가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거, 가죽에가 털이 나 있다. 가죽은 뭐예요? 피니까. 그러면 모피네. 모피. 예. 모피는 사람 옷도 만들죠. 모피. 모발 모피.
그렇죠. 우리가 쓰는 담요 같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담요. 담요에 보면 털이 이렇게 약간 위에가 송송송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배포자 써놓고 모포. 예, 모포. 뭐 흔히 우리 담요 그러는데 모포라고. 그런 게 모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만약에 이게는 주검시인데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양인데 주검시자인데 죽는 건데 이때는 몸시로도 쓰니까 거기다가 털모자를 쓰면 됐죠. 그러면 몸에 동물 같은 것도 보면 뭐가 있어? 몸에 그 제일 끝에 뭐가 있죠? 꼬리가 있잖아. 꼬리 맨 끝에 나와 있는 털은 다 겉이니까 털이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나와 있는 꼬리. 그래서 끈미인데 실에 뭐가 있어? 꼬리니까 꼬리미, 끈미 할 때. 그렇죠? 남의 뒤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면 미행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털하고 몸하고 합쳐지면 이제 글자가 되죠? 그래서 끝이라든가 꼬리를 나타낸다 할 때 쓰는 거죠. 자, 자, 지금은 우리가 이걸 글자라는 뜻으로 쓰는데 본래는 글자가 아니라 문이라는 뜻으로 썼다. 그럼 우선 필수부터 보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이죠. 그러니까 400이죠. 그 다음에 부수는 이것도 뭐가 돼?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 자기 부수다 했으니까 문이 부수다. 그러니까 제부수다. 그럼 본래는 무늬 모양을 본뜬 거니까 무늬. 그러니까 사람 몸에 이렇게 문신이라든가 넣는 어떤 이런 무늬 모양을 본뜬 거예요. 무늬 또는 문신. 문신은 사람 몸에 새기는 거죠. 무늬 모양을 새기는 것을 문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늬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다. 그래서 볼세는 뭐예요? 무늬 문자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무늬 모양이 글자처럼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문 또는 글얼문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본래의 뜻이 안 쓰면 반드시 글자를 만들어 놨다고 했으니 이런 무늬 같은 거 뭘로 놔요? 실로 놓죠. 그래서 실로 놓기 때문에 실사자를 앞에다 하고 여기다 문자를 해서 이게 뭐냐? 이제 지금은 이게 무늬문으로 따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 문은 글자라든가 글로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신 문신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몸에다 새겼으니까 몸자 써갖고 문 이렇게 쓰는데 지금 한다고 문의는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바꿔졌다 그 말이죠. 지금 문의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글자를 뭐라 그래요? 글자문 글자 자자를 해서 글자문 글자 자자를 해서 문자 그런다 이거요. 글을 하면은 뭐예요? 글 문서라든가 그 어떤 글을 하면 공문이라든가 공문서 공문이라든가 문구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럴 때 이 전부 이건 글월이라 글로 쓰죠. 그럴 때 이 문을 쓴다. 예? 문방구 여러 가지 우리 공부할 때 필요한 도구를 파는 것을 우리 문방구 그러죠. 문방. 예. 문방. 이거는 방은 집방. 그런 어떤 가게방, 문방. 구는 우리 그런 거 갖추어 놓고 여러 가지를 갖추어 놓고 했기 때문에 구란 말을 쓰죠. 예. 그래서 이 문자도 부수이기 때문에 이 문이 들어가면은 거의 다 발음교도 문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에 이 문은 상당히 많이 쓰죠. 문학이라든가 문인이라든가 글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말하고 그 다음에 물. 자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닌데 이거는 쟁기로 이렇게 땅을 갈아놓은 모양에서 그 쟁기 날에 묻은 흙의 색깔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색깔을 나타내니까 색이 본 뜻이고 본래 뜻이 색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나타난 생각. 근데 말물, 없을물, 깃발물 이것도
무슨 깃발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깃발물이라고 하는데 설은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설은 있다. 필수는 하나, 둘, 셋, 넷. 획은 400이고 부수는 쌀포부수다. 부수는 쌀포부수다.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구부정해갖고 구부려갖고 쓰고 있는 부수다. 근데 이건 별로 안 쓴다. 예, 그래서 뭘로 쓰느냐? 물론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말할 논자 써서 물론이고 물론이란 말을 쓰겠죠. 이때는 없다. 없을 물 또는 말할 필요 없으니까 말물로 쓴다.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것만 하나 해볼게요.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소에다가 소 위에다 소의 모양을 본뜬 소 위에다가 이 발음교 물을 붙이면 이때 이 물은 뜻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발음교다. 소리 글자다 이거죠. 그럼 소가 뜻이니까 소는 소인데 어떤 소인지는 잘 모르겠죠. 숫소인데 소는 소인데 소를 나타내는 글자다. 이게 큰 소. 그래서 숫소 모양 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물자예요. 소. 그런데 예전에는 소는 가정에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큰 물건이다 해서 물건물 그렇게 쓴다. 그래요.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그래요. 여러 가지로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